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실에 많은 물건들을 두고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욕실에 두게 되면 화장실 및 욕실이 세균으로 가득 차게 되어 세균으로 몸을 닦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욕실에 두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영상을 시청 후 바로 욕실에서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실에 두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칫솔입니다. 아마 한국인의 90% 이상이 칫솔을 화장실에 두고 사용을 하실 텐데요. 칫솔을 한 달 이상 세면대 칫솔꽂이에 두고 계시다면 현재 상태는 세균 덩어리라고 봐야 합니다. 욕실은 습도가 높아서 양치질을 하고 난 후 치아에서 칫솔로 옮겨간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연구에서는 화장실에 한 달간 보관한 칫솔의 세균수가 149.46 CFU 집락 형성 단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밀폐된 칫솔 케이스 속 칫솔보다 높고 겨울철 공중화장실 변기 시트의 세균수인 202 CFU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가능한 한 집에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제를 사용하거나 창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칫솔 살균기를 많이 구매하여 사용하시는데요. 칫솔을 바깥에 보관하기만 해도 굳이 살균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칫솔을 2개월마다 한 번 정도씩 바꿔준다면 살균기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면도기인데요. 또 특별히 전기면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깎고 나서는 그냥 두고 또 쓰시고는 하는데요. 최소 3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신 후 건조시켜 놓아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면도기뿐만 아니라 날면도기의 경우에 물로만 대강 헹궈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부드러운 솔 같은 것으로 날 사이를 잘 닦으신 후 충분히 말린 후 욕실이 아닌 밖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기면도기나 날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끔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도기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세균이 상처가 났을 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실에 두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수건인데요. 사용한 수건은 즉시 건조시켜야 합니다.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 그냥 뒀을 경우 냄새뿐만 아니라 곰팡이의 생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주 생기는 곰팡이인 오레오바시듐 또는 클라도스포듐은 새까맣고 끈적이는 특징이 있으며 생명력이 강하여 자외선이나 온도가 낮아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일 사이의 실리콘, 가습기 내부 또는 수건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곰팡이의 포자를 흡입할 경우 과민성 폐렴,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곰팡이가 붙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한 번 사용한 후 건조한 곳에서 적절히 건조시켜야 하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건 네 번째는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은 빛, 열, 습기 등의 외부 요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화장품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습도가 높아 화장품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화장품의 뚜껑을 닫아 공기 중에 습기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장품의 유효기간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욕실에 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욕실에 장이 있는 경우에 의약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분 및 온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화장실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질된 의약품은 외관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변형되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과 덱시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적 진통제는 실온에 보관하고 일부 항생제는 냉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에 의약품을 화장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보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경우에도 화장실에 두시면 안 되는데요. 생리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닐로 겉 포장이 되어 있고 낱개로 잘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욕실 안에는 곰팡이가 서식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수도 있지만 욕실 안에서도 오염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쪽을 뜯어보시면 그 안쪽에 곰팡이균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생리용품들은 욕실 바깥에 두고 수시로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수도 욕실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외출을 하시기 전에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 향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욕실 선반에 향수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향수 역시 욕실에 보관하면 기능이 빨리 손실이 되는 물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향수 고유의 향을 내는 입자는 욕실의 수증기와 욕실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보관 시 원래의 향이나 색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수는 서랍과 같이 빛이 직접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섭씨 15도 정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오랜 기간 원래의 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기 소리나 수세미와 같은 청소용품인데요. 이러한 소래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욕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헹구셔서 햇빛에 꼭 잘 말린 후 바깥에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욕실 용품이지만 욕실에 두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서 욕실 바깥에 다 보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